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PCB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버 파일과 드릴 파일 생성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버 파일과 드릴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PCB 편집기에서 파일, 기판 제조 출력에 거버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롯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출력 디렉토리는 처음에 여시면 비어 있을 겁니다. 플롯 유형은 거버로 선택을 해주고 출력 디렉토리의 우측에 보면 폴더 모형을 눌러주시고 현재 프로젝트 폴더 하위에 거버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버, 그리고 이 폴더로 선택을 해주면 상대 경로를 사용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 경로로 프로젝트 폴더 하위에 폴더명만 표시가 됩니다. 왼쪽의 레이어는 현재 2층 PCB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 구리 영역, 후면 구리 영역, 그리고 정면 후면의 페이스트, 그리고 전면 후면의 실크 스크린 영역, 마스크 영역, 그리고 기판의 외곽을 정의하는 엣지 컷 레이어, 이렇게 선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우측에 일반 설정과 거버 옵션은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릴 파일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측 하단에 드릴 파일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출력 폴더는 똑같이 거버로 되어 있을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맵 파일 생성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실 건데 체크를 하고 거버 X2로 설정을 합니다. 이 맵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드릴이 이 드릴 파일에서 드릴의 크기에 대한 맵을 생성을 해주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성을 눌러주면 드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프로젝트 폴더 하위에 거버 폴더가 생겼고 현재 드릴 파일 와 PTH 그리고 NPTH, non-PTH 그리고 그 각각의 GBR이라고 해서 맵 거버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플롯을 눌러주게 되면 거버 파일이 각 레이어마다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출력 메시지에도 이 레이어마다 플롯이 되었다, 이제 출력이 됐다 라고 나옵니다. 폴더에 보면 많은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이름을 보면 바탕 구리 영역, 바탕 마스크, 바탕 페이스트 이렇게 친숙한 레이어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확장자는 GBR이라는 거버 파일의 확장자로 쓰입니다. 거버 파일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만든 거버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창은 닫아주시고 CAD 프로젝트 창을 띄워보면 이쪽에 우리가 만든 거버 폴더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하위로 GBR이라고 하는 거버 파일들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거버 뷰어를 클릭을 해줍니다. 거버 뷰어를 클릭하면 거버 뷰어 프로그램이 별도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파일 위에나 아래나 둘 다 똑같습니다. 저는 자동 감지된 파일 열기를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의 하위에 거버 폴더 우리가 출력을 설정해 놓은 곳이죠. 이쪽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이 중에서 불러올 수 없는 건 이 확장자가 GBR, JOB 파일인데 그냥 선택을 하셔도 못 불러온다고 나오니까 그냥 모두 선택 후에 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BR, JOB 파일은 불러올 수가 없고 지금 non-PTH 드릴 파일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러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눌러주면 우측에 레이어가 나오고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고 가운데 PCB 편집기와 비슷한 화면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모두 켜져 있어서 하나씩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세 번째, 항상 활성화된 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두 숨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현재 처음 거 PTH 드릴 파일입니다. PCB 편집기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편집기와 같이 보면 드릴 데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부품에서 머신 홀에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부분 이렇게 크게 나오죠. 그리고 비아도 드릴로 PCB를 뚫어 놓은 다음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아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우리가 사용한 스위치도 딥 타입의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드릴을 뚫어줍니다. 또한 DC 잭도 이렇게 장홀로 뚫어줘야 부품이 들어갈 수가 있고 LE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PTH 드릴 맵 커버를
체크 표시를 같이 하면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겹쳐서 이쪽에 보면 이렇게 맵 파일입니다. 어떤 드릴, 이 포인트는 0.3mm 드릴로 홀이 하나가 있다. 이 표시는 0.6mm 드릴이고 52개의 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PTH 드릴 레이어를 꺼보면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DC 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1mm이고 홀은 없고 다만 이제 슬롯이 3개. 슬롯이라고 하면 이렇게 길게 장홀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렇게 길게 드릴 넣어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신홀 같은 경우는 3.2mm. PCB 편집키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풋프린트 편집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안쪽에 드릴 홀의 직경이 3.2mm 우리가 설정한 그대로를 데이터로 옮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이쪽을 클릭하면 나머지들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 대로 항상 활성화된 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두 숨기게 됩니다. 이름에서 보면 바탕 구리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PCB 영역에서도 후면의 구리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 레이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후면 레이어가 뒤집어져 있는데 후면 레이어만 봤을 때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탐 마스크 레이어입니다. 바탐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탐 마스크 영역은 마스크로 설정을 한 부분, 이쪽 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측의 상단에 이렇게 보면 마스크 영역을 씌우게 되면 바탐 마스크 영역인데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었으니까 이쪽이 되겠죠. 마스크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솔더 마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기판 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우리가 기판에 보면 많이 있는 초록색이나 하얀색이나 검정색이나 이런 것들 절연 코팅을 의미하는데 이 구리 패턴, 바탐 구리 영역 위에 씌워지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탐 구리 영역이 있는데 여기를 솔더 마스크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더 마스크로 칠해야 구리 영역과 구리 영역 간에 보호를 좀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솔더로 덮어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PCB를. 그런데 마스크 레이어에서 설정을 해준 부분은 이 마스크가 파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바탕 마스크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바탕 마스크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게 동박이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소자가 열이 많이 나서 좀 납된 면을 전부 다 오픈을 하는 용도로 마스크 영역을 사용을 합니다. 각 부품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솔더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그린 적은 없어도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바탕 페이스트인데 페이스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른 영역으로 대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엣지 컷, 저희가 처음 시간에 배웠던 부분인데 엣지 컷은 보드의 외곽선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구멍이 있다든가 보드의 어떤 형상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면 구리 영역입니다. 채움 영역을 그라운드로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마스크 영역. 네, 그리고 이런 페이스트 영역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뭔지 보면 딥타임 말고 SMD 부품들, 이 페이스트 레이어를 통해서 솔더 페이스트, 솔더가 납이 이 부분에 롤러로 스텐실을 얹고 이쪽에 납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스텐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크 스크린은 전면에만 실크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크 스크린 영역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커버 파일을 각각 레이어별로 살펴봤고 드릴 데이터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커버 파일과 드릴 데이터를 통해서 PCB를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PCB 제작 업체가 있는데 JLC PCB라고 하는 것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국내에도 업체가 있고 이 JLC PCB는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해주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커버 폴더에 가서 데이터들을 모두 다 압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파일은 제외를 하고 압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라고 하는 zip 파일로 압축을 했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JLC PCB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을 가입하시면 되는데 주문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주문하기를 누르거나 혹은 JLC PCB 메인에 가면 이렇게 커버 파일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커버 파일 추가를 이렇게 zip 파일을 끌어다 놓으시거나 혹은 이쪽을 눌러서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만든 PCB가 이미지로 이렇게 커버 파일을 통해서 전면, 후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측에 우리가 옵션을 바꿀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50mm 곱하기 60mm 사이즈가 크기의 보드가 감지되었다고 나오네요. 2층,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2층 PCB가 감지됐다라고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재료는 FR4, 일반적인 보드는 이미 다 FR4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FR4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LED를 만들 때 쓰는 알루미늄도 있고 플렉스, 필름 타입의 PCB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커버 파일에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2층으로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치수도 60배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PCB 수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는 기본적으로 5개가 최소 수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품 유형은 그냥 산업용, 소비자용, 그리고 PCB 사양입니다. 자, 우리는 이 PCB 커버 파일 안에 하나의 디자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에서 샘플을 할 때 이렇게 A를 많이 같은 종류를 배열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샘플로 제작할 때나 PCB가 다른 종류가 필요할 때 A와 B 이렇게 섞어서도 하나의 커버 파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패널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패널 방식은 싱글 PCB, 우리가 제작한 PCB 에디터를 통해서 만든 커버 파일 그대로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B 두께는 기본 사양인 1.6mm, 1.6T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PCB의 두께를, 총 두께를 의미하게 되고요. PCB 색상, 이게 솔더 마스크의 색상이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래서 녹색,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다른 색상들은 아마 조금 더 금액을 받는 곳들도 있고, 혹은 이제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녹색, 그리고 실크 스크린은 흰색. 예를 들면 흰색 솔더 마스크에는 검은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크 스크린의 색상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부분들이 솔더 마스크의 색상, 그리고 PCB의 색상이죠. 그리고 실크 스크린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C1, C2, C3처럼 이쪽도 검은색 실크 스크린이죠. 여기는 재료 유형은 FR4. 네,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표면 마감. 표면 마감은 이렇게 이 ENIG는 이제 금 전의 도금이라 그래서 각각의 패드에 금 도금을 한 것이고 우리가 쓸 HASL 주석과 납을 활용해서 얇은 보호 커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위에 부분에 마감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HASL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할스라고 읽는 분들도 좀 있는데 사실 그냥 읽어보면 해슬 정도가 되겠죠. 줄임말인데 Hot Air Solder Leveling 이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NIG로 하게 되면 금도금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층 구리는 1온즈, 보통 1온스로 내부, 만약에 4층이라고 하면 내부는 기본적으로는 0.5온스입니다. 비아의 커버링, 비아 만든 곳을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 이건데 저희는 그냥 이 텐티드로 쓸 건데 하나씩 보도록 하면
텐티드 같은 경우에는 솔더 마스크, 이 초록색깔 솔더 마스크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비하가 크면 이렇게 구멍이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표면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텐티드는 이쪽 비하 부분을 노출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플러그드, 이거는 완전히 이 비하 안쪽에도 구멍이기 때문에 비하 안쪽에도 채우게 됩니다. 솔더 마스크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 충전을 100% 거의 95% 최소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텐티드 비하로, 우리 최소 비하 크기가 0.3mm니까 0.3mm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아질수록 드릴 날이 얇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드 외형의 공차도 엄격하게 작업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0.2mm 플러스 마이너스 0.2mm.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올린 커버 파일을 그쪽에서 검토하고 진행을 할 거냐라는 건데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B 마킹은 PCB 업체의 마킹이 같이 들어가서 오더 넘버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어서 가끔 빠르게 주문할 때 제가 이거를 체크하고 주문을 해버리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관리번호, 오더 넘버가 이 실크 스크린으로 덮이게 되는데 매우 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리무브 마크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테스트는 이렇게 그냥 프로브로 각 패드들과 이런 부분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냥 기본으로 놔두고, 골드 핑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 다음에 캐슬레이트도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요. 가장자리 금도금, 가장자리 이쪽 부분들의 금도금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블라인드 슬롯도 우리는 없기 때문에 no. UL 마킹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만든 PCB의 제작 사양을 전부 다 알려준 거고,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받고, 지금 2불이고 DHL로 지금 오기 때문에 약 23불 정도 이렇게 들어오네요. 배송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 드는데, 잠깐 로그인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PCB가 작아서 그런지 진짜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도 2불이 나오더라고요. 나갔다 들어오니까 배송 견적이 좀 바뀌었는데 아까 20 몇 불이었는데 배달 시간이 5일 정도 걸린다라고 나오는데도 8불 정도, UPS로 8불 정도 나옵니다. 전체 가격이 12불, 11불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PCB를 주문을 해서 납땜을 하고 실제 제작까지 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주문을 해봤었는데 보면은 총 2불 5개 있고 배송료 9불 정도 해서 11불 정도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커버 파일을 만들어 보고 만들어진 커버 파일을 통해서 실제 PCB 제작 업체에 주문 의뢰까지 넣어 봤습니다. PCB를 주문을 했고 부품도 이전에 주문을 해놨으니 둘 다 도착을 하면 PCB를 한번 납땜을 해서 동작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거 랩이었습니다.